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식입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 구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수화전 설비는 건축물 내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화재 진압용으로 관계자 또는 안에 있는 제실자가 화재 초기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수계 소화 설비입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 분류와 구성 요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옥내 수화전 설비 개통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 수조가 있죠. 자, 지하 수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펌프보다 수조가 밑에 있습니다. 수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요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배관 안에까지는 항상 물이 고여가 있어야 돼요. 물이 항상 충만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펌프가 돌아가겠죠. 배관 안에 물이 없다면, 공기가 있다면 펌프는 공회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펌프를 수조하고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배관까지 항상 물을 채워주는 것이 물올림 탱크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펌프 밑에 수조가 있으면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펌프 밑에서 물을 펌핑을 하기 때문에 물을 항상 넣어주는, 보충을 해주는 것이 물올림 탱크입니다. 그런데 펌프보다 수조가 위에 있거나 같이 있으면 물올림 탱크는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이 중력에 의해서 펌프까지 배관에 물이 고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만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후드 밸브가 있고요. 수조 안에는 후드 밸브가 있습니다. 후드 밸브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시키는 여과 기능이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관 안에 물이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이 좀 항상 충만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류 방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 안에서부터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으니까 역류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에 클래프가, 딸랑딸랑한 클래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물이 고여가 있겠죠. 자, 후드 밸브가 있고요. 배관에 올라오면 개폐 밸브가 있습니다. 개폐 밸브가 있고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에 녹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선계가 있고요. 요게 대기업에서 물을 펌핑을 하다 보니까 진공계, 연선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펌프를 돌리면 굉장히 진동이 심하죠. 그래서 배관과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플렉시블 조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비측과 위에 위로 설치된 배관과 같이 접속하는 부분에는 플렉시블 조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관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요 물올림 탱크는 배관 내에 물을 보충시켜주는 물올림 탱크 100리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요 밸브가 있죠. 밸브가 있고 유랑기가 있고, 그리고 유량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능시험 배관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옥내 수화전 앵글배그를 돌리면 물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펌프가 굉장히 핵심적인 원인이 되겠죠. 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재를 일으켜 가지고 펌프의 성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펌프 성능 시험은 항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는 앵글 밸브를 돌리지 않고 이 주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주 밸브를 폐쇄시킨 상태에서 유랑 개폐 밸브를 열어놓고 자, 유랑계 유랑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에서는 성능 시험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 자, 이 부분이 최저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토출량이 0%일 때 압력은 높아지겠죠. 140%, 그래서 140%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최저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운전에 140% 미만이 되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이 성능 시험 배관이죠. 그러면 140%가 넘으면 배관 안에는 굉장히 압이 굉장히 셉니다. 140% 배관이 파손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140% 미만까지만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모든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돌렸을 때 0인 상태에서 140% 미만이 나와야 된다. 150% 나왔을 때는 배관 안의 압을 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전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릴리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배관 내에 압을 빼내주는 장치고요. 안전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배관 안에 150% 된다면 굉장히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온의 상승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 물을 또다시 순환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충시켜주고 하는 것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배관 안에 있는 수온 상승을 방지시켜 준다. 수온이 상승하는 것은 배관 내의 압이 15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이 많이 찼기 때문에 배관을 빼내주는 안전 밸브도 있고 릴리프 밸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압을 빼내주는 거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수온 상승 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이 있고요. 100% 돌렸을 때 100% 토출량이 100% 돌렸을 때 전격적으로 돌렸을 때 100%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토출량이 150% 됐을 때 150% 됐을 때 유량은 65% 압이 나와야 돼. 65%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하가 나오면 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150% 돌렸을 때는 압력이 65%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토출량이 적을수록 압력은 높아지겠고요. 압력이 낮아질수록 토출량은 커지겠죠. 그래서 그 반비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능시험 배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 물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물은 올라가면서 1층에서 물을 빼내고 3층에서 물을 빼내면 물을 동시에 많이 빼내면 배관 안에 있는 물이 다 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저하가 되겠죠. 압력을 저하를 감지, 배관 내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압력 챔버입니다. 이 압력 챔버는 배관 내의 압력을 변화를 감지를 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제어반에서 펌프를 또 돌려줍니다. 충압 펌프를 돌려주겠죠. 그래서 충압 펌프의 역할은 배관 내의 압력 저하 시 압력 챔버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펌프를 또다시 돌려줍니다. 주 펌프가 계속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압 펌프가 압이 떨어질 때마다 펌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돌아가면 위에는 수격 방지기가 있죠. 펌프가 돌아갔을 때는 이 꺾어지는 부분은 배관과 유체와 꺾어지는 부분에 굉장히 그 충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탁 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시키는 수격 방지기를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펌프가 이 압에 의해서 올라가면 이 압이 여기에 가스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오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겠죠. 충압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압 펌프가 작동이 되면 이 꺾어지는 부분, 물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요
앵글 밸브가 앵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요 부분 모서리 부분은 굉장히 그 충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꺾어지는 부분에 수격 감지기를 설치해서 방지기를 설치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압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물을 보내는 방식. 그래서 수격 현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관 내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수격 방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펌프의 현상이 수격 현상이죠. 수격 현상은 배관 내의 마찰,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배관을 치는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수격 방지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올림 탱크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옥상수조가 있습니다. 옥상수조, 지하에 물을 펌핑을 하는데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때는 펌프가 돌아가지 않겠죠. 펌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옥상에 물을 이용해서 이 물의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5층이나 층층마다 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옥상 수조는 수조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 물을 배치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재가 났을 때 대비를 하고 점검이나 했을 때는 펌프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수조의 3분의 1 이상을 저장을 해 가지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조에 보면 자, 대부분 옥상 수조의 3분의 1 이상을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옥상 수조를 3분의 1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옥상 수조 필요가 없겠죠. 1층에 의해서 지하로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옥상 수조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인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인 건축물, 자, 이거는 건축물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압이 안 나오겠죠. 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하에는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 수조 제외지요.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인 건축물, 그리고 고가 수조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자, 고가 수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물에 의해서 고가 수조를 이용해서 자연 낙차에 의해서 각 층마다 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거는 펌프하고 관계가 없겠죠. 펌프를 정전이 났을 때 펌프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 낙차, 고가 수조에 의해서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옥상 수조도 이게 옥상 수조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자, 네 번째, 자, 수동 기동 방식인 경우. 자, 수동 기동 방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동 기동 방식은 우리는 이건 자동 기동 방식이죠.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방식을 자동 기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고여가 있다는 거죠. 동결의 우려가 없어요. 실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동이 된다. 수동 기동 방식은 뭡니까? 수동 기동 방식은 학교라든지, 자, 학교라든지 공장, 배관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 배관이 노출돼서 소화전 한까지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배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배관 안에 물이 있으면 동결의 우려가 있겠죠. 항상 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이 안 나오겠죠. 자, 배관 안이 얼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교나 공장 노출된 배관에서는 배관 안에 물을 빼놓습니다. 빼놓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를 ON을 누르면 물은 펌프에 의해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배관 안에 언거보다도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펌프를 ON 시켜 가지고 돌려 가지고 물을 빼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학교나 공장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수동기동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옥상수조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옥상수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기동 방식, 그리고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방식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옥상수조 설치 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거 점선이 있죠. 점선,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정기적인 신호,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PBL이죠. 여기서 그 신호가 가가지고 제어반의 신호를 가서 수신반의 신호가 가겠죠. 2층 3층에서 옥내수화전 설비가 돌아간다, 이렇게 수신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점선은, 자, 점선은 정기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실선인가요? 자, 이 부분은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에 물을 이동해서 보내는 방식,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수화전 설비 작동 원리를 보시면, 자, 옥내수화전 내에 호스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옥내수화전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은 나오기 때문에, 자, 물은 나오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가 가가지고 물은 나옵니다. 그럼 이 배관 내에 물이 나오면서 펌프가 돌아가겠죠. 펌프가 돌아가면서 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압력 챔버에 의해서 압력을 배나를 금지를 해서 이 정기적인 신호를 압력 스위치에서 제어반에 주고, 제어반에서 수신반으로 주겠죠. 그래서 제어반에서 또다시 충압 펌프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면 충압 펌프가 또 돌아갑니다. 충압 펌프가 돌아가서 또다시 물을 계속 또 층마다 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또 이래 물올림 탱크에서도 이 배관 내에 물이 항상 배관에 충만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회전 되지 않기 위해서 물올림 탱크는 물을 배관에 보충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옥내수화전 설비의 작동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펌프가 있고 수조가 있고 압력 챔버가 있고 다 똑같고요. 여기는 옥내수화전 함이 있기 때문에 옥내수화전 설비라고 보시고요. 자, 여기서 헤더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층층마다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 또 거품이 나가면 포소화 설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뭐 이렇게 밑에는 하부는 다 똑같지만 상부에는 그 물을 방사하는 구조 설비를 어떤 걸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내수화전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 요소라든지 이 부분을 잘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압력 챔버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물올림 탱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아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이거는 공통이다. 펌프로 물을 올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도 물로 인해서, 펌프로 인해서 물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위에 뭘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옥내수화전 설비는 옥내수화전 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옥내수화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옥내수화전 설비에서 물이 나가야 되겠죠. 물이 나가면 방수 압력이 있겠죠. 방수 압력이 법으로 0.17에서 0.7 MPa이 됩니다. 이 정도 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량은 1분당 130리터 미니가 1분당 130리터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토출량도 130리터 미니에
1분당 나가는데, 자, 이거는 20분간 돌아가야 되겠죠. 20분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의 양은, 수조의 수원의 양도, 자, Q는 130리터 미니 20분간 돌아가야 되겠죠. 20분간. 그래서 미리 빼면 2600리터가 되나요? 2600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톤으로 바꿔주면 2.6N이 되겠죠. 2.6 메다 세제곱. 그래서 수원의 양은 2.6 메다 세제곱의 N. 자, N은 호스 적격구죠. 옥내수화전이 5개 있다고 하더라도 2개만 계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9층 미만은 N은 2개만 계산해 주고 30층에서 40층까지 50층 49층까지 5개를 계산해 줍니다. 옥내수화전이 10개가 돼가 있다고 하더라도 5개만 계산을 해 준다는 겁니다. 옥내수화전은 화재가 났을 때 옥내수화전은 그렇게 많이 동시에 방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고요. 50층 이상이 됐을 때도 5개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의 양은 2.6에 옥내수화전이 몇 개이냐 따라 수원의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층수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거는 30에서 49층까지는 5.2가 되겠고요. 50층에서는 7.8N이 되겠죠. 자, 이거는 20분간 돌아가야 되고, 자, 이거는 40분간 돌아가야 되고, 50층 이상은 60분간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2.6을 곱해주면 2.6, 5.2, 7.8이 나옵니다. 이게 수원의 양이죠. 자, 옥내수화전 설비의 방수량하고 방수압력입니다. 자, 옥내수화전 설비는 29층 이하는 2개를 해준다고 했고요. 2개, N이 2개죠. 그리고 고층 건축물은 5개. 동시에 방수할 경우 노즐의 방수량은 130리터 미니가 됩니다. 그리고 방수압력은 0.17에서 0.7 MPa. 이건 높이는 17m죠. 17m, 70m 물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MPa이 메다로 바꾸면 100이 되겠죠. 100m. 1 MPa이 100m가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하면 70m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방수량은 130리터 미니, 방수압력은 0.17에서 0.7 MPa이 돼야 됩니다. 자, 옥내수화전 설비는 수원과 펌프, 배관, 옥내수화전 함, 방수구, 전원 제어반,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조도 전용 수조하고 일반 전용 수조하고 갬용 수조가 있겠죠. 그래서 수조도 일반 수조, 갬용 수조가 있습니다. 서방만 사용하는 전용 수조가 있을 것이고, 같이 사용하는 저수조도 있을 겁니다. 또 고가 수조도 있죠. 고가 수조는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자, 각 층마다 물을 자연 낙차에 의해서 물을 보내주는 방식. 그러면 이게 고가 수조죠. 그래서 자연 낙차에 의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펌프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펌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 등에 설치해서 자연 낙차의 압력에 의해서 물을 보내고 주고 있다. 이게 고가 수조고요. 압력 수조는 이 탱크에 3분의 2는 물이 있고요. 3분의 1은 공기가 있겠죠.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물을 층층마다 옥내수화전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을 가압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물을 보내는 방식, 압력 수조 방식이고요. 가압 수조 방식에서는 압력 수조에 별도의 고압 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압 기체를 가지고 굉장히 압이 세겠죠. 가압을 시켜 가지고 물을 보내는 방식, 별도의 가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 또는 고압 기체로 이용을 해서 소방 용수를 보내는 방식이 가압 수조 방식입니다. 자, 일반 수조는 우리가 지하에 펌프 밑에 해가지고 일반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보내는 방식이 일반 수조죠. 그 수조의 수온의 저수량은 2.6m 세제곱 N이 되겠죠. 그리고 30층에서 49층까지는 5.2N, 그리고 50층 이상은 7.8m 세제곱 N이 되겠죠. 이걸 호스 적결구는 29층 이하는 2개, 30에서 49층까지는 5개 계산해주고 50층 이상도 5개. 이거는 20분간 돌아가야 되고 40분간 돌아가야 되죠. 펌프가 60분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층마다 옥내수화전은 굉장히 고층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층마다 수조의 수온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9층 이하는 2.6 정도 해가지고 되겠고요. 그리고 30층에서 49층까지는 5.2로 돌아가겠고 50층 이상은 7.8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60분간 펌프가 돌아가야 되고 이거는 40분간 돌아가야 되고 밑에는 20분간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조의 수온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고층 층수에 따라 펌프가 60분 돌아가고 40분 돌아가고 20분 돌아가고 거기에 의해서 수온의 양도 7.8, 5.2, 2.6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옥상수조입니다. 옥상수조에서 왜 옥상수조를 또 만드느냐. 지하에 수조가 있는데 자, 정전이라든지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펌프가 고장이 나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그 사이에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겠죠. 옥내수 화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옥상 수조를 3분의 1 이상 채워 가지고 이 물로 인해서 정전이 났을 때나 점검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옥내수 화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펌프가 필요가 없겠죠. 이게 옥상 수조로 인해서 낙차 압에 의해서 물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은 옥상 수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 제외하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지하에 있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 1층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물을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옥상 수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를 이용한 방식, 그리고 수온이 건축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최상층에 옥내수 화전함이 있겠죠. 이거보다 높게 수조가 있다면, 수온이 있다면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자연 낙차로 인해서 효과가 없죠. 압이 안 나오겠죠. 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m 이하인 경우에는 옥내수 화전 설비가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을 해서 작동이 되거나, 그리고 비상전원을 연결해서 설치한 경우, 정전 또는 하나의 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펌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한 개가 고장 나면 다른 펌프를 돌려서 비상전원을 이용해서 설치한 경우에도 옥상 수전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수동기동 방식, 동결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학교나 공장,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배관에 동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얼기 때문에 물을 미리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보면 on off 스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on을 누르면 좀 물을 좀 늦게 넣었더라도 언거보다도 낫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학교나 공장,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을 수동기동 방식이라고 하고요. 온오프 방식, on을 눌러야지만 물이 나오겠죠. 일반적인 것은 앵글 밸브만 돌리면 물이 나오죠. 이거는 자동기동 방식이고 온오프 방식은 수동기동 방식이다. 그리고 별도의 가압수조, 이 탱크에 별도의 가압을 고압 기체를 이용해서 보내는 방식, 소규모 장소 이런 부분에도 옥상 수조는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옥상 수조 설치 제외 장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옥상 수조가 또 있고요. 밑에 보면 수조가 또 펌프 밑에 보면 수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전용 수조, 겸용 수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일반 급수는 같이 쓰겠죠. 일반 급수는 같이 씁니다. 그러면 물이 이 정도 차이가 있으면 일반 급수에 의해서 물을 이 정도 사용을 할 것이고, 소방 배관은 급수 배관보다 밑에 있습니다. 소방 배관은 급수 배관보다 밑에 있다. 왜냐하면 위에 있으면 급수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딸리기 때문에 소방 배관은 항상 급수 배관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급수 배관하고 소방 배관 이 상부 요 사이를 유효수량이라고 합니다. 유효수량. 이게 유효수량이죠. 그래서 펌프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계산해 가지고 펌프 수조를 좀 크게 하든가 작게 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그 급수배관 밑에 하고 소방배관 상부까지 이 사이를 소방의 유효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설비 풋밸브 흡수구 또는 급수구와 다른 설비 풋밸브 급수구 사이를 유효수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압 송수 장치는 펌프 방식이 있고 물을 보내는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가압 수조 방식 조금 전에 했었죠. 펌프 방식은 펌프 밑에 수조가 있어 가지고 물을 펌핑을 해서 보내는 방식,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고가 수조는 건축물 위에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자연 낙차에 의해서 층층마다 물을 보내는 방식. 압력 수조 방식은 탱크에 3분의 2는 물이 있고 3분의 1은 압력을 채워 가지고 그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물을 보내는 방식. 가압 수조는 압력 수조에서 별도의 고압 기체가 있어서 이 고압 기체 압력에 의해서 물을 보내는 방식. 전부 다 물을 보내는 방식이 가압 송수 장치입니다. 대부분 펌프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펌프 방식의 종류입니다. 소방 펌프의 종류인데요. 자, 소방 펌프를 이 펌프를 해서 수조에 물을 흡입을 해서 토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펌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온심으로 돌아가겠죠. 온심을 이용해서 물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원심을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올려주겠죠. 그러면 소방 펌프는 온심 펌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임펠러 날개가 있겠죠. 날개를 회전시켜서 물을 회전시켜서 위로 올려주는 온심력을 이용해서 물이 높은 곳까지 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온심 펌프에는 터빈 펌프하고 볼루트 펌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터빈 펌프하고 볼루트 펌프, 온심 펌프인데요. 자,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식이 있고요. 안내 날개식이 있습니다. 안내 날개로 인해서
그 난류가 생기는 것을 감소시켜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보내는 방식인데, 자, 이거는 안내 날개,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시 있다. 그래서 안내 날개에서 있고요. 이거는 터빈 펌프는 저유량, 저유량, 그리고 작은 물이죠. 작은 물. 그리고 높은 건축물, 고양정. 높은 건축물에 많이 사용합니다. 고층 건축물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작은 물을 이용해서 높은 건축물까지 보내는 방식. 그래서 저유량, 고양정이 되겠고요. 볼루트 펌프는 안내 날개시 없습니다. 깃이 없다는 거죠. 깃이 없기 때문에 고유량, 그리고 저양정, 저층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루트 펌프는 저층 건축물에, 터빈 펌프는 고층 건축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볼루트 펌프죠. 볼루트 펌프는 저유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양정, 고층 높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 날개시 없죠. 안내 날개시 없고 깃이 없습니다. 반대로 터빈 펌프는 이렇게 안내 날개시 있겠죠.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래서 고유량, 그리고 저양정, 저층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에서는 볼루트 펌프가 사용이 될 것이고, 저층에서는 터빈 펌프가 사용합니다. 모든 것은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물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펌프의 성능입니다. 펌프의 성능은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펌프는 하재 크기에 따라 수화전 방수구 1개에서 2개까지, 자, 고층 건축물은 5개까지 개방이 됐을 때 이 압이 130리터, 방수량은 130리터 미니가 나와야 되고요. 방수 압력은 0.17에서 0.7 초과하는 경우에는 0.7까지인데 0.7을 초과할 때는 압을 감압시켜주는 감압 장치를 설치를 해서 0.7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펌프의 성능 곡선입니다. 자,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 기동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하재가 일어났을 때는 펌프가 돌아가서 물이 나오거나 하는데, 계속 하재를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글 밸브를 계속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실에서 주 밸브를 닫아 가지고 닫은 상태에서 물을 위로 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자, 성능시험 배관을 통해서 유랑계의 유랑을 보면서 압이 얼마나 되는지 성능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 펌프는 토출량이 급격히 변화하여도 토출 압력 변화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감소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은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자, 최절 운전은 뭡니까? 최절 운전은 토출량이 0인 상태이죠. 토출량이 나가는 것이 0인 상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0인 상태에서, 그럼 압이 굉장히 많이 차지 않습니까? 배관 안에 전부 다 잠가놨기 때문에. 그래서 토출량이 나가는 것이 0인 상태에서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은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140%를 초과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150 압력이 이제 150%가 됐을 때는
거기에 보면 물올림 탱크 옆에 보면 닐리프 밸브가 물결 모양으로 있겠죠. 닐리프 밸브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이 안전 밸브의 압력이 배관 안에 압이 150% 찼기 때문에 압을 빼내 주겠죠.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빼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는 전격 토출 압력이 140%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전격적으로 정상적으로 돌렸을 때 토출량이 100% 운전을 했을 때 압력도 110% 이상 나와야 됩니다. 100%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전격 토출량이 150% 운전을 했을 때 150% 운전을 했을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150% 정도가 됐을 때는 더 많은 물이 배관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밸브를 2개 열어 놓는다든지 밸브를 3개 열어 놨을 때 150% 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압력은 65% 이상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거보다 좀 낮아지면 압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65%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성능시험 곡선을 보시면 펌프의 성능시험 곡선이죠. 자, 여기서 이거는 이쪽 부분은 토출량이 되겠죠. 토출량. 이 부분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토출량이 0인 상태, 0%인 상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0% 상태에서는 압력이 140% 미만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최절 운전이라고 하죠. 최절 운전은 토출량이 0인 상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를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압력은 유랑계의 압력, 자, 이 밸브를 닫아 놓고 이 밸브에서 유랑계가 있고 유랑 조절 밸브가 있고 이 부분이 성능시험 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닫아야 되겠죠.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가서 유랑계 유량이 140% 미만이 되는지, 전부 다 이것도 열어놓고 이것만 닫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도 물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자, 여기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0인 상태에서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은 140% 미만이, 토출량이 140% 미만이 돼야 된다. 이상이 되면 닐리프 밸브가 작동을 해서 압을 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100% 토출량이 100% 운전을 했을 때 1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압력도 1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간다. 옥내 소화전에 방수구를 5개, 6개 열어놨다. 150%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150% 빠져나갔을 때 압력은 65%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6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140% 요 미만 사이에는 닐리프 밸브가 작동이 되겠죠. 닐리프 밸브가 작동이 돼서 압력을 빼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 미만 초과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100%에서 140% 미만에서는 닐리프 밸브 작동 범위가 되겠죠. 작동 범위. 그리고 이게 유랑계는 150% 운전을 했으니까 압력계는 65%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최대 175%까지 유랑을 측정할 수가 있는 장치가 돼야 되겠죠. 최대 150% 운전을 했을 때 전격 토출 압력은 65%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압력계, 유랑계의 성능은 150%를 넘어서 175%까지 작동할 수가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최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 토출처, 개폐 밸브를 전부 닫은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했을 때 그때 상태를 140% 미만, 토출량이 0인 상태, 그리고
압력은 140% 미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를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했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토출 압력은 높이죠.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정동기 출력은 P는 리터분은 0.163 QHK 합니다. Q는 유량이고 H는 높이가 되겠죠. 이거는 전달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펌프의 출력도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에 보시면 수동기동 방식과 자동기동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자동기동 방식은 2층이나 5층 사이에 여기 옥내 소화전함이 있겠죠. 그래서 앵글 밸브를 돌리면 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기동 방식이 되겠죠. 앵글 밸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내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수동기동 방식은 학교, 공장, 창고에 많이 쓰고 있죠. 공장, 창고, 배관이 노출되는 곳에, 동결의 우리가 있는 장소에 온오프 방식, 이게 온을 누르면 펌프가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배관 내에 물을 채워 놓을 수 없으므로, 동결의 우리가 있으므로 옥내 소화전함에 펌프를 기동할 수가 있는 기동 스위치, 정지 스위치를 부착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작동해서 평상시 물이 차있지 않는 배관을 통해서 물을 보내는 방식, 수동기동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장, 창고, 그리고 학교 건축물의 수동기동 방식을 많이 합니다. 동결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 펌프 방식에서 기동 방식은 수동 기동 방식하고 자동 기동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동 기동 방식은 소화전 방수구를 개방하면 배관 내에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오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를 감지를 하는 것이 압력 챔버죠. 압력 챔버가 압력 스위치가 접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펌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겠죠. 동결 우리가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동 기동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